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군대 영어 어학병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1월 달쯤에 한번 총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 25년 2차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영어 어학병 어떻게 부집하고 있고요.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어학병 총 정리를 보면 첫 번째는 육군 영어 어학병, 두 번째는 해군 영어 어학병 통번역병, 세 번째는 공군 영어 어학병, 네 번째는 해병대 영어 어학병입니다. 영어 어학병 중에 해군 영어 어학병을 제가 저번에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해군 영어 어학병도 함께 해달라고 하셔서 이번에는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육군 영어 어학병입니다. 영어 어학병 임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뭐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임무가 어떤 거 하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영어 어학병에도 보면 부서가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어학병은 한 곳에서 뭐 이렇게 좀 그런데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단 여단급 이런 데에도 가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 연령, 기본 요건, 자격 요건, 수용 사유, 지원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나하고 해당이 되는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격 요건 앞에서 본 부분 그대로인데요. 한 번 더 넣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점수를 아까 보는 표보다는 이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학 성적이 언제라고요? 기준 2년 이내의 정기시험입니다. 그래서 정기시험에 해당하는 분들만 이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 및 평가 배점을 보면 영어 어학병도 카투샤하고 육군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이 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차 선발은 월 모집 인원의 2배수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내가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해서 무작위 추첨이 된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선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밑에 보이시는 어학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각각 모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하신지 잘 보시고 선택하면 되겠죠. 육군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카주샤와 동일하게 추첨으로 선발이 됩니다. 2025년도 모집 일정이 이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보통 보면요. 2025년 10월쯤 되면 2026년도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어학병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접수하는 시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와 가지고 뭐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거를 놓쳐버리면 지원을 할 수도 없지만 또 이거를 지원해가지고 1차 합격을 내가 했어도 또 면접까지 하려고 그러면 2달까지 이거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접수 기간도 알아야 되고 면접 평가하는 그 시기, 그 다음에 내가 최종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군대를 들어가는 그 입영 시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올해 4번의 모집이 있습니다. 육군 영어 어학병 2025년도 지원율을 보면 2월, 4월, 7월, 10월 지금 모집 계획 인원 대비 지원율이 보입니다. 2배수를 선발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접수 인원이 많죠. 그래서 18명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2월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월달에 18명을 뽑는데 23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보죠. 212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군은 1차 선발 자체가 2배수 인원을 추첨으로 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조금 봤을 때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것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군 영어 어학병인데 이거는 제가 2-1로 했어요. 왜냐면 해군에 통번역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원 자격 아까 육군하고 보이듯이 해군의 영어 어학병 또 점수가 다르죠. 점수도 다르고 배점 기준도 다릅니다. 그리고 임무도 달라요. 해군 영어 어학병은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배 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 배점 기준 잘 보시고 지원하세요. 해군 영어 어학병 참조사항으로 넣어드렸는데요. 어학 성적, 전공, 출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점수에 해당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보시고 챙기세요. 해군 영어 어학병 2025년 지원율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모집이 있고 7월은 모집이 없습니다. 모집 인원도 보면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인원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지원율을 보면 육군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 대신에 해군 영어 어학병은 지금 영어 점수 플러스 전공 점수, 출결 점수가 들어가는 게 앞에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내가 유리한 게 어떤 건지 보고 지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군 영어 어학병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를 타신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내가 임무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죠. 해군 통번역병입니다. 제가 2-2로 넣었어요. 아까 해군 영어 어학병 2-1이고 해군 통번역병은 2-2입니다. 지원 자격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영어 어학병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문 특기병이기 때문에 타군 및 타 모집병 특기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어학 성적이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합니다. 동일해요. 이거는. 이게 통번역병 같은 경우는요.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토익 점수 예를 들어보면 950점이죠. 아까 육군 같은 경우는 900점이었어요. 그리고 해군 영어 어학병 같은 경우는 84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해군 통번역병 같은 경우는 정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실력으로 겨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해군 통번역병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이유는요. 이거는 배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1차에서 영어 성적이 되면 2차는 무조건 실력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군 통번역병 2024년 지원율부터 2025년 지원율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2024년도에 지원을 보시면요. 그래도 모집이 조금 많았어요. 근데 2025년도는 지금 전반부가 모집이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집을 할 때 넣어야 되는데 해군 통번역병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조금 철저하게 해서 한 번의 기회에 잡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군 영어 어학병입니다. 지원 자격 및 선발 전형을 보면 지금 육군, 그 다음에 해군, 그리고 공군을 설명을 드리는데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빨간 글자로 제가 넣어드렸는데 날짜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모집을 합니다. 이 날짜가 됐을 때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군은 1차 모집 계획 대비 3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여기에는 출결 플러스 가산점으로 해서 고득점 순으로 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에서 1차 전형 선발자에 한해서만 공군 본부에서 특별 전형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집이 다 다르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냥 나 이거 하나만 준비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거는 출결하고 가산점으로 해서 1차 선발이 되는데 3배수예요. 내가 이 안에 들지 않으면 아예 뭐를 못한다? 실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군 영어 어학병 2024년 지원율부터 2025년 지원율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25년 지원율을 보시면 5월, 7월은 지금 접수가 끝난 상태고 12월은 아직 안 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내가 준비가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겠죠.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해병대 영어 어학병입니다. 지원 자격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쭉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동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 어학병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집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해병대 영어어학병은 특이하게 영어권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 조건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 배점에 여기에 보면 면접, 실기, 체력도 다 들어가죠. 이 점수들도 보시고요.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면접, 실기, 체력평가 여기에 대해서도요.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넣어드렸어요. 왜냐하면 해병대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넣어드려 봤습니다. 요거 보시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해병대 영어어학병 2025년 지원율을 보면 2월부터 7월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접수를 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선발이 되는 건 이 인원보다 내가 월등히 잘해야 선발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학병은 어디를 신청하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임무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잘 맞는 곳을 보시고요.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학병을 준비하시다가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근데 왠지 될 것 같은 우리 그 마음이 있잖아요. 왠지 이번에는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거를 준비하지 않고 그것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고요? 시기는 정해져 있고 나는 나중에 또 다른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괜찮은데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가 또 복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어떤 일을 많이 하시냐면 육군의 전투병과를 갑자기 지원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들어가면 나의 전공과 특히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전투병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하시면서 와,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라고 하시면서 군대를 후회의 장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학병을 준비하시더라도 나의 전공과 특히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려서 갈 수 있는 곳도 같이 준비를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대는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경험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잘 준비하셔서요, 어학병을 가시든 아니면 나의 전공과 특기에 맞춰서 가시든 군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증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